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촉발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합의문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문우신 장관은 2단계에서도 추가적 철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반면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28일 만으로 백악관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탄핵 심판이 2주 안에 끝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이 오늘부터 적용되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대출금리를 전달보다 0.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는 6개월 연속 하락세로 코픽스가 하락하며 이와 연동된 금리가 최저 2.63%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 폐렴을 유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우한에 체류 중이던 지난 3일부터 발열 증세를 호소했고 전문가들은 우한에 머무르는 동안 폐렴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혼조세를 오늘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었고요. 현지 시각으로는 15일인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1단계 합의문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한다 만다부터 해서 번역하고 있다. 이 과정 자체만 해도 한 석 달 정도가 지금 걸리면서 끌어온 부분이 사인을 하면서 일단락 지어진 부분인데 일단 재료 소멸로 시장에서는 볼 수가 있겠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소폭 장중에 낙폭을 만드는 구간도 좀 있었습니다. 상승폭을 좀 축소했다라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합의문과 알려진 부분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즉 다를 바 없는 합의문이다. 재료가 노출됐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그렇게 크게 가지 못했습니다. 전고점을 만들긴 했지만요.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나 여기에 위안화 환율 시장 다 약세를 미국 시장은 보였고 우리 시장도 좀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만 2단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3단계 합의는 없을 것이다. 관세는 2단계 합의에서 철회시킬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3단계도 어려울 것이고 4단계도 갈 것이고 5단계를 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2단계 정도에서 속전속결로 끝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 다만 지키지 않으면 1단계 합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관세는 추가로 다시금 부과될 수 있다라고 으름장까지 함께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일 밀렸던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6만 원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 현대차가 오늘 상승하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236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2240까지 찍었고요. 지금 장중 고점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왔네요.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수급 보시면 개인이 2,711억 원을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최근까지 사주던 외국인이 어제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크진 않고요. 665억 원. 선물 쪽에서는 지금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크게 가진 못하죠.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면 삼성전자 전해드린 대로 지금 6만 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10만 원 부근에서 지금 계속 공방 벌입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달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12만 원 터치도 오전에 9시 조금 넘어서 장 시작과 함께 했었는데 GV80 자체가 지금 연간 목표량의 반이 지금 판매가 됐다라는 사측의 이야기가 오늘 나왔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혹평보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대차가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이 좀 나와주고요. 모비스도 함께 올라갑니다. LG화학, LG생건은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상승폭이 좋은데 셀트리온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SK텔레콤까지 경기 방어주적 성격 있는 종목들 모두 빠지고요. 삼성물산이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볼까요?
코스닥 지수가 683입니다. 코스닥 생각보다 잘 달리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685 장중 고점이고요. 고점 부근에서 크게 안 밀립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에 좀 들어왔네요. 78억 원 정도의 기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전주체가 골고루 삽니다. 조금씩 사요. 금융투자가 47억 원, 투신이 17억 원, 연기금이 25억 원 삽니다. 외국인이 반대로 좀 팔고 있네요.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7.69%, 같은 이슈로 셀트리온자 들어가는 종목들 모두 움직이고요. HLB가 오늘 많이 빠지네요. 지금 오늘 이슈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갭으로 떨어뜨리면서 출발을 했고 갭을 잘 못 메꿉니다. 오늘 CJENM이 16만 원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 펄어비스도 19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소폭 밀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도 살짝 조정 나오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2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밀렸는데 오늘은 반등 나오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조금씩 가네요. SK머티리얼즈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헬릭스미스가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오늘 좀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르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렇다 할 기술 이전이나 여러 가지 계약 부분이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휴젤, 원익 IPS, 솔브레인, 메이지온, 셀트리온 지역 올라가는데 보시면 솔브레인이 크게 올라가면서 또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가죠. 솔브레인 최근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메지온도 오늘 잘 가고요. 원익 IPS 잘 달립니다. 휴젤도 잘 가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은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만에 시원스러운 상승 보이면서 시총 15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환율도 오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 1160원 부근입니다. 1159원 70전까지 올라오면서 원화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 바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서명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오전에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현대차, 셀트리온, 메가MD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가능성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98% 올랐고요. 18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하락 출발한 주가가 11시를 조금 넘기면서 수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룹 3사의 합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주주들이 원한다면 내년에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 회장은 합병 이후에도 50% 이상의 이익률을 자신하면서 그동안 꾸준했던 3사 합병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신차 제네시스 GV80을 출시한 현대차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3.04% 올랐습니다. 11만 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최저가 11만 7,500원, 최고가 11만 9,5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 모델인 GV80을 출시했습니다. GV80 출시를 계기로 제네시스 브랜드가 살아나면서 현대차의 올해 이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판매가 늘어나면 현대차는 올해 이 브랜드로만 5천억 원, 내년에는 1조 원의 추가 이익을 창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일자리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MD가 현재 전날 대비 10%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3,59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오전장에 최고가 3,995원을 터치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공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무료 와이파이 확대 공약에 이어서 향후 청년 일자리 공약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가MD는 공무원 시험교육 사업과 일반 자격증 시장, 부동산 교육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 바 있죠.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수혜주로 거론되는 메가MD에 오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쪽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인프라 확대나 수소법 개정되면서 지금 들썩들썩 거리는 모습인데 수소차 관련주들 업계 동향 전망들 먼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최근에 좀 수소차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현대자동차 예. 오랜만에 전화하다 보니까 전화 연결이 잠시 끊긴 것 같은데요. 이성훈 과장과 함께 오늘 해보려던 이야기는 수소 관련된 이야기로 먼저 문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수소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이 지난번에 하루 정도는 뭐 들썩하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습니까? 네. 예, 잠시 뭐 생방송 중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어주시죠. 네, 우선 현대자동차가 지금 수소차의 그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좀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수소 전기용 전용 모델이죠. 이 넥소의 올해 국내 판매 목표를 1,100대로 좀 수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2013년에 세계 최초 수소 전기차죠. 투싼 IX를 양산 판매하고 2018년 3월에 수소 전기용 전용 모델이죠. 넥소를 내놨는데 이 넥소의 국내 판매량이 2018년 727대에서 작년에 무려 4,194대로 증가하면서 우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 대를 올해 말 정도 되면은 만 대에 대한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소가 이제 내연기관 넥소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그 현대차의 가장 큰 주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넥소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좀 다르게 물 이외에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과 또 금기 정화 효과를 좀 가지고 있어서 뭐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또 수소차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선두주자를 달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글로벌 수소 생태계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수소 전기차와 또 수소 인프라 확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재작년 12월이었죠. 수소 및 수소 전기차 로드맵인 FCEV 비전 2030을 공개하면서 2030년에는 국내에서 봤을 때도 전 50만 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주요 부품 협력사와 2030년까지 연구 개발을 위해서 총 7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차에서 얼마나 이제 수소차 쪽에서의 통력을 좀 기울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열렸었죠.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2025년까지 수소 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11만 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마디로 수소 전기차의 대중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수소차에 대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에서 현대차가 일본 경쟁업체를 제치고 최초로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우리나라가 그나마 아시아 쪽에서도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소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정책 면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수소 경제 육성과 또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이 정식 명칭된 수소법이 좀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법을 만든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 연료 전대자동차 620만 대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1,200대를 구축하고 수소 등을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소도 1,500기가와트로 늘린다는 중장기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나
어떤 기업들의 그런 투자 부분과 이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면은 뭐 수소차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군이 좀 괜찮다라고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어떤 수소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대우부품 그리고 코론 머티리얼, 유니크 같은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의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상승 여력이 올해 초부터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작년 말부터 본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의 관심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주에서는 역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강화와 또 도쿄 올림픽 개최 등의 모멘텀이 올해 수소 연료 전직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수소차 관련주 많습니다. 풍국주정, 유니크, 그리고 코론 머티리얼, 대우부품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소차 안에서도 시장에서의 관심을 계속해서 꾸준히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일진다이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일진다이아 내부적으로도 어떤 파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좀 작년에 부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작년 3분기였죠. 이 일진 복합 소재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7%까지 증가를 본다고 한다면, 역시 현대차, 수소차 생산 확대에 그대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10월에 현대차 말씀드렸던 수소 전기차 넥소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역시 일진다이아 쪽에서의 이 DPF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일진다이아는 어떤 수소 경제의 가장 큰 수혜주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수소 탱크에 대한 실적 기여도가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도 좋게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는 일진다이아 상승 여력은 계속 갖고 갈 수 있지. 올해 실적은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좀 기대를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모비스, 잘 아실 거라는 종목이 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밑에서의 산업 부품 회사로서 시장에서의 수소차 관련주로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4분기 실적은 약간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낮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 현대차 관련 관계 회사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량 확대는 분명히 시장에서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1단계 무역 합의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니까 16일이었고요. 현지 시각으로는 15일에 워싱턴에서 체결이 된 건데 합의 문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미중이 밝힌 합의 내용과 조금의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1단계 무역 합의는 90쪽이다라고요. 예. 중국의 구매라든지 관세, 통화,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장 개방과 관련된 7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 골자는요, $2,500의 제재 관세를 계속 미국이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수입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국이 산업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미국이 관세 카드를 다시 흔들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큰 골자는 무역의 대폭 확대입니다. 2년간 $2,000억 늘리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작기계, 전자기기, 항공기, 자동차, 의료기기와 같은
공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보다 올해는 329억 달러 더 사야 되고요. 내년에는 448억 달러를 더 사야 된다고 합니다. LN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서비스 구입뿐만 아니라 미국산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구매액이 정해졌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2017년 대비로 무려 1.5배 정도 미국이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제대로 수입되고 있는지 비관세 장벽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상주 감시 기구를 두는 문제도 결정이 됐는데요. 월 단위로 앞으로 관계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무역 적자 삭감을 공언해왔던 만큼 적자 금액 목표 연간 3,300억 달러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11월 대선을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전리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의 문서 내용을 잘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언론들 보면은 뭐 합의 내용이라든지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합의 문서 자체 안에 독소 조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합의 내용을 위반한다면은 미국은 다시 제재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는 불평등한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19세기 아편 전쟁 뒤에 서방과의 그 불평등 조약이 G2 국가라고 자신했던 지금 중국에서 다시 벌어졌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과 투쟁하라. 공평 무역을 외쳐대면서 무역 협상을 진두지휘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당내 불만뿐만 아니라 시 주석 자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단계 무역 협상은 트럼프는 조속히 시작하자고 했지만 아무래도 늦출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의 방중도 미루려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갈등 소지가 고스란히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건데 1단계 합의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어느 국가가 좀 이득을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승자는 지금까지는 어디입니까? 네, 싸움을 벌인다면은 누구든 다 맞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쌍방 모두 고통을 받았고요.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그나마 조금 덜 아팠다는 점밖에는 차가 없습니다. 무역 전쟁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은 준 게 맞는데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품 무역 적자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대비 한 15%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가 고스란히 중국의 생산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길어졌고요. 또 부실 채권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외자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은 중국 제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대중국과 관련된 상품 무역 적자는 줄었지만 오히려 아세안이라든지 멕시코로부터 수입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 감소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정치적인 승리를 얻었을 뿐이지 무역 흑자 축소가 없었다는 점에서 누구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킨 목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서 무역 불균형을 좀 시정하겠다,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언한 바가 있는데 본인의 목적이나 국가적인 목적을 좀 달성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네,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서 항상 추가 관세 부담은 중국이 자체 흡수했다.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이는 사실이 다릅니다.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가를 보면은 미국 전체 수입 물가와 거의 비슷한 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이 수출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관세 인상분만큼 미국 수입업자,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트럼프가 제조업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신규 고용자를 보면은 2019년 들어서는 월 단위로 5천 명밖에 증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18년, 2017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던 것이고요. 자재 조달 비용이 상승했던 게 일자리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말한 일자리 창출, 무역 불균형 시정은 팩트가 틀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대선 전에 꼭 구애받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2단계 협상 쟁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측의 또 전략도 있을 텐데 미국 측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2단계 무역 합의는 그야말로 하나 주고 하나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국가 자본주의 상승인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을 폐기시켜야 되겠고요. 국유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를 처리하는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해결 방안입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특히 기술 이전 강요를 못하도록 법 규정을 두라는 거죠. 국제 규칙을 준수하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주권 그리고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주석 같은 경우는 정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2차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역전쟁 자체가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이 약속한 수익 금액과 관련해서 월 단위로 계속 이행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계속 중국을 압박할 태세이기 때문에 휴전은 했지만 언제든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체면을 상했던 만큼 아무래도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사야 되잖아요. 뭐 관세 일부 낮추는 조건으로 농산물 미국산 제품 대규모로 사야 되는데 이 돼지고기, 대두 지금의 3배인 400, 500억 달러를 구입할 여력이 실제로 되냐라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산물 수입을 160억 달러에 그쳤는데 이제 앞으로 400~500달러씩 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산 대두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두를 더 늘려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가 만연하면서 돼지가 없기 때문에 대두 수요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작년에 악천후로 인해서 대두 생산량이 20% 감소를 했는데요. 이런 약속을 맞추기 위해서는 면화, 돼지고기, 소고기, 닭,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수입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바이오 기술 이용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심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리고요. 유전자 변형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 절차까지 얻는 데는 최대 7년이 걸립니다. 수입을 위해서 빨리 승인하지 않는다면 수입 목표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다음 단계 관세 압력을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 수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된다. W 규칙과 시장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농산물과 관련된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드디어 배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10개 나라는 아직까지 관찰 대상국인데 이게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중국만 쏙 핀셋으로 뺐다는 거죠.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위엔화 정책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환율 조항을 포함시켰던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요.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국유은행을 동원해서 고시 환율 기준을 좀 낮게 한다든지 직접적인 환율 개입도 있고요. 외환시장의 위엔화 채권 금리를 설정하면서 또 낮추기도 하고요. 또 국유기업의 스왑 거래를 통해서 환율을 조작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외환 관련 정보를 우리나라처럼 공개하기로 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엔화가 1달러에 6.8위엔까지 최근 들어서 절상이 됐는데요. 중국이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불똥이 우리 경제 쪽으로 튈 가능성이 큰데요.
미중 이해 국가 간 그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축소돼서 이제 앞으로 중국을 건드리지 않겠지만 전체 무역 적자가 줄질 않기 때문에 11월 대선을 앞두고서는 무역 흑자국인 한국, 일본, EU, 멕시코에 대해서 환율 절상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환율 조작으로 지정했던 지난 8월 이후에 5개월 동안 중국의 경제적 피해가 좀 실질적으로 왔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딱지가 8월 5일 날 붙어버렸는데요. 이리고 나서 곧바로 중국산 목재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10에서 229% 부과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그 통화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을 골라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에서만 850만 명의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협상을 진두지휘한 시진핑 같은 경우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고요. 외자 기업의 엑소더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따른 사회적 불안도 감내해야 됩니다. 더욱이 은행권 부실 채권 문제가 5개월 사이에 상당히 불거지면서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해외 차입도 어려워졌고요. 또 자본 유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만 1,370억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더 빨라지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낮추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통상 협의 때마다 강하게 환율 조작국 해제를 요청했다가 애원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 1단계 합의도 했고 환율 조작국 지정도 해제함에 따라서 양국 관계가 좀 복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미중 간에는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종전 선언이 되려면은 양쪽의 경제가 한쪽이 파탄이 나든지 아니면 중국이 일본처럼 패배를 인정하고 트럼프의 애완견이 돼야 되는데요. 중국은 맞대응 보복 카드가 부족한데도 아무래도 체면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구 열강의 침을 받았던 아편 전쟁 이후에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선을 계속 확대하면서 대미 항전 의사를 굽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49년까지 중국 건설 100주년까지 초강대국에 올라서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30년 정도는 진행이 되면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안보 또 대만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미국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패권 전쟁은 이변과 급변, 반전이 반복되는 불안한 국면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세나 환율 조작국 지정 이런 카드들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면서 정말로 실행을 한 건데 앞으로는 또 이제 카드가 있어야지 패권 도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제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카드가 좀 남아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폭탄이 이제 떨어진다면은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인권 문제죠. 신앙 억제라든지 감시 국가 건설과 관련해서도 여러 걸림돌을 여러 개 만들 거고요. 자유와 공정성에 반하는 무역 정책이라든지 기술 이전 강요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거론하면서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국방권한법 그리고 미국 수출관리 개혁법이 작년에 통과된 데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위험을 심사하는 이런 법이 진행이 되는데요. 반도체, AI, 빅데이터, 양자 정보 그리고 첨단 기술과 관련된 27개 아주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나 중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원천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과거의 코콤이죠. 공산권 수출 통제와 같은 21세기형 버전이 이제 실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도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동화 화성이 되겠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는 이제 자동차 및 드론 세탁기, 가전용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동사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그 호스, 그리고 연료 공급기 능용 엔진 오일 누유 방지용 가스켓, 그리고 드럼 세탁기용 도어의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이 이제 도어 가스켓 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에 공급되는 흡기 배기 호스를 신소재로 만들어 생산하고 있어서 수소차의 대표적인 수요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생산 법인을 둔 동화화성은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부품을 개발을 했고요. 현대차와 GM이 생산하는 전기차에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무 가스켓 제조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는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매년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죠. 동사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용 모델의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고요. 물론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 고분자 연료 전지 기술력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사는 연구개발센터에 수소 연료 전지칩을 따로 신설을 해서 10년 동안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수소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동사도 상승의 기틀을 지금 마련하고 오늘은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재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영인 프론티어가 되겠습니다. 영인 프론티어는 항체 제조 및 항체 신약 개발, 생명공학 관련 과학기기 판매를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맞춤형 항체를 개발하고 제조하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핵심 트렌드인 항체 분야에서 2000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그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는 휴퍼라고 있는 휴먼 프로테온 오거나이제이션을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 프로젝트인 프로테오믹스, 곧 인간 단백질 지도 프로젝트의 항체 공급 핵심 파트너가 되었고요. 이 밖에도 세계적인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국내 병원, 학교 등의 항체를 공급하고 있어서 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인 프로치업은 다양한 생명공학 장비를 국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등의 관공서, 연구기관 및 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 하면서 특히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기의 경우 실시간으로 바이러스의 핵산을 검출하고 정량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 핵산 추출 장비의 경우는 전 실험 과정을 자동화해서 감염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바이러스 시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사는 유세포 분석기, 자체 개발한 엘리사 키트 등 바이러스 감염 및 진단에 응용 가능한 다양한 장비 및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 시나 메르스 발생 때 관련 장비 및 제품들의 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고위험군의 바이러스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폐렴 발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동사도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에비 프론티어라는 독자적인 항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급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세가 상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놓여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4,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1월 9일 날짜 그때의 저가 기준 4,400원을 깨면 손절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생산 및 시험 검사 시스템의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영상 처리, 로봇 정밀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영상 처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테스트 검사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도래한 스마트폰 시장으로 인해서 사업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보유한 기술력을 응용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3D 프린터 분야에 진출하여서 다수의 3D 프린터를 시장에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속으로 고품질의 대형 출력물을 3D 프린팅할 수 있는 고속 코어 쉘 광주광평 대형 3D 프린터 개발에 성공하여서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사람이나 사물을 입체 형태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부 스마트폰에 TOF 방식의 3차원 센싱 모듈 탑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OF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약자로 적외선과 같은 빛이 피사체에 도달했다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심도를 계산하고 3D를 구현하는 게 골자인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도 인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TOF를 접목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손안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에 3D 센싱이 접목되면서 AR 및 VR 서비스와 게임 등의 활성화도 예상되는데 앞으로 TOF 방식의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 채택되면 동사의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가 시현 중인데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는 13,8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주봉에서 봤을 때 14,900원에 위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4,900원을 저항값으로 반드시 기억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2,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한솔테크닉스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한솔테크닉스는 목표가 1,500원으로 설정하였고 또 1,500원을 터치하면서 현재 9,700원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달성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목은 버리느냐?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봉의 상황에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1,900원, 11,000원까지도 상승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현재 9,700원이 있는데 지금은 또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적기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 1,500원 달성했으나 다음 목표가는 11,000원을 설정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세 종목 가운데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보입니까? 네, 세 종목 가운데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고가이기 때문에 접근이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볼 수 있는 저항값이 14,900원이에요. 현재까지 13,850원에서 13,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14,9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4,900원 부근은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 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주제가 외국인 상위, 매수 상위 IT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전기전자 업종 최근에 엄청 많이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들어볼까요? 네, 지난 한 2, 3개월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특히 이제 IT 업종에 좀 집중되는 매수 모습을 좀 보였고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조정으로 들어가는 종목과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난 IT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섹터별로 구별하지 않고 전체 7개 종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트리플 호재가 좀 겹쳐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양쪽으로 늘어난 수요가 있었고요. 여기에 MLCC와 PCB까지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는 지금 호황에 들어와 있는 반도체를 제외한 세 개 섹터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대형
중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반등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에 좀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수 규모에서는 삼성전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종목이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까지는 상당히 악재에 좀 휘둘리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1분기부터 2차 전지가 좀 바닥을 짚을 수 있다라는 관측을 좀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이제 아마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공매도로 쇼커버링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매수 규모로 잡히면서 전체 물량에서는 2위를 좀 차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3위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양적으로 거의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나 물량이 좀 물리면서 순위가 생각보다는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전체 3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지난 4분기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DRAM 관련된 메모리 쪽으로는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바닥 탈출을 위해 강한 상승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좀 발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3위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4위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종목 가운데 제일 상위에 매수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이렇게 특화가 좀 돼 있고 이 부분이 주가를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PCB 부분은 이제 정리하는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양적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제 좀 반전했고 공매도 쇼커버링도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 IT 종목들 가운데 4위의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 종목도 좀 의외의 종목인데 DB 하이텍입니다. 사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전력 반도체와 관련돼서 좀 특화된 기술이 있고 또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호황에 좀 들어와 있고 여기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DB 하이텍은 DB 그룹이 내에 있으면서 굉장히 영업 외적인 저평가 요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퍼가 5밖에 나오지 않는 초절정에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영역에 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 펀드 물량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발굴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DB 하이텍은 저평가 메리트와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5번째 매수 규모를 이루면서 아마 상승률로는 가장 큰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전자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경영 교체 이후에 구조조정의 연속 그리고 여기에 일부 저평가 메리트 퍼가 10배 미만을 좀 내려가면서 저평가 메리트가 좀 대두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은 외형적으로 크게 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단단해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좀 들어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외국계 펀드들이 상당 부분 좀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LG전자는 지난 4분기보다는 이번 1분기부터 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 궤도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도 생각보다 좀 의외의 종목인데요. 바로 MC넥스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서 역시 양적인 좀 수요 확대에 따른 지금 업황 호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섹터별로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IT 종목들 내에서 섹터를 좀 보면, 특별히 제일 강했던 섹터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 종목이 후발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지만, 지난 2, 3개월간의 기간을 좀 두고 보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강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업황 전체가 레벨업 구간에 좀 들어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탑7 종목들이 여러 종목 내에서 같은 섹터가 들어오면은 주도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들은 한 번에 폭발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역시 업황 전체 개선과 함께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IT 종목들은 바닥론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수요 확대 쪽으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타격이 좀 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쭉 남겨주셨는데 그럼 주제 관련해서 볼만한 섹터 좀 압축해 주시면 어때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섹터들 좀 보시는데 예. 사실 IT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 내 섹터들을 좀 보실 때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순환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MLCC, PCB가 하나의 뭉텅이로 보시면은 가장 먼저 상승을 좀 하고요. 여기에 중간에 이제 휴대폰 관련된 부품 쪽으로 갔다가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반도체는 메모리 쪽에서 뒤쪽으로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렇게 좀 어우러지면서 계속 순환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꾸준하게 카메라 모듈과 MLCC 쪽이 상승한다면 반도체는 지금 보면 약간 가을권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들이 10%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한데 또 반면에 개별적으로 조정받는 종목들도 지금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려는 펀드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펀드가 좀 교차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이게 사이클이 맞았을 때는 한 번에 폭발적인 상승을 가지고 오지만 만약에 이제 청산에 나가는 종목 쪽으로 좀 들어갔다면 또 단기 고점에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올 1분기부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이 IT 섹터는 전체적으로 파도를 잘 타서 맞춰 좀 나간다면 이 과열권을 좀 피해서 매수를 좀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